챕터 17.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죽음에 대한 태도.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인간 존재의 의미와 도덕적 삶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격언을 통해 자기 인식을 강조하며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그가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에 대한 태도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그는 아테네에서 자신에 대한 고발이 개인의 시기와 모함에 의해 일어난 것임을 강조하며 유죄 판결이 이를 반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죽음의 두려움 때문에 자신의 철학적 사명을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악이라고 말하며 죽음 또한 인간에게 허락된 최고의 복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보여줍니다.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서 친구 크리톤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철학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그는 법과 정의에 대한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악을 행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는 주장을 통해 자신의 철학적 원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아테네 시민들에게도 큰 교훈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파이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의 의미에 대해 더욱 심도 깊은 논의를 펼칩니다. 그는 죽음을 육체의 해방으로 보고 영혼이 이상적인 사후 세계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준비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죽음이 영혼의 선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덕을 강조하며 부와 재물보다 영혼의 선함을 중요시해야 한다고 설득합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을 해치려는 시도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민들 자신에게 해로운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다이몬과 신에 대한 믿음은 그의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는 다이몬의 존재를 믿으면서도 신들의 존재는 부정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는 신들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신들이 인간의 삶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관점은 그가 철학적 사유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책임을 강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현대에 주는 교훈이 많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운 인물로 기억됩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 그리스의 사상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가치와 교훈을 제공합니다. 챕터 18. 다이몬과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그리고 향연을 통해 다이몬과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신의 존재를 부정하면서도 다이몬의 존재를 믿는지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이라는 개념을 통해 신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다이몬은 신들의 자녀로 여겨지며 인간과 신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는 다이몬이 신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사유의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1. 신의 존재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입장.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다이몬이 존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통해 그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강조합니다. 다이몬이 신의 자식이라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이몬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철학적 논의에서 중요한 포인트로
신과 다이몬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합니다. 다이몬의 역할과 의미. 다이몬은 단순히 신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인간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여겨집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이몬을 통해 인간의 도덕적 선택과 행동에 대한 지침을 받는다고 믿었습니다. 이는 그가 신의 존재를 믿는 이유 중 하나로 다이몬이 인간에게 신의 뜻을 전달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신과 다이몬의 관계. 소크라테스의 철학에서 신과 다이몬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이몬은 신의 의도를 인간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며 이는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는 상반된 논리입니다.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다이몬 또한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은 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논의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통해 소크라테스는 신의 존재를 더욱 확고히 하려 했습니다. 4.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의 논의.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의 다이몬 경험을 통해 신의 존재를 더욱 강조합니다. 그는 다이몬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따라 행동하며 이는 그가 신의 뜻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가 신을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반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이몬의 존재를 믿으면서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5. 철학적 논의의 현대적 의미. 오늘날에도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논의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신의 존재와 다이몬의 존재에 대한 논의는 현대 철학에서도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다이몬과 같은 중재자의 존재를 믿고 있습니다. 이는 철학적 사유의 깊이를 더해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챕터 19. 소크라테스의 유죄와 모함. 소크라테스의 변명, 크리톤, 파이돈, 향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사상과 변론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그의 유죄 판결과 변론은 철학적 논의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1. 소크라테스의 변명개요.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플라톤의 대화편 중 하나로 소크라테스가 아테네 법정에서 자신을 고발한 멜라토스와 아니토스에 대해 변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변론은 단순한 법정에서의 변호가 아니라 그의 철학적 신념과 인간 존재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2. 소크라테스의 유죄 판결 배경.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철학적 질문과 비판적인 사고가 당시 사회의 가치관과 충돌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젊은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고발당했고 결국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아테네 사회의 모순과 갈등을 드러내는 사건이었습니다. 3. 소크라테스의 변론 내용.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변론에서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는 이유가 멜라토스나 아니토스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로 인해 자신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내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그것은 나의 잘못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당시 아테네 사회의 부조리를 드러내는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4. 모함과 시기의 문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유죄 판결이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모함과 시기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과거에도 많은 사람들이 모함과 시기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이는 인간 사회의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사라짐이 놀라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암시했습니다. 5.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입장. 소크라테스는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무지의 자각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으며 이는 그의 철학적 방법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론에서도 이러한 철학적 입장을 드러내며
진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6. 소크라테스의 유산과 현대적 의미.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비판적 사고와 진리 탐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진리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습니다. 7. 마무리 및 개인적인 생각.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단순한 변론이 아니라 인간 존재와 사회의 본질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사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며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리를 찾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챕터 20.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철학에 대한 태도. 그는 죽음에 대한 태도와 철학적 접근으로 유명합니다. 지금부터 소크라테스의 죽음과 철학에 대한 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면 그는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믿었으며 이를 통해 올바른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은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음을 통해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죽음을 통해 영혼이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죽음을 맞이할 때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 그는 자신의 죽음을 정당화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다라고 말하며 죽음이 최고의 복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헥토르의 결단을 예로 들며 비겁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낫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친구 크리톤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아테네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정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는 그의 철학적 태도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줍니다. 파이돈에서는 소크라테스가 죽음을 맞이하기 전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어 영원히 존재한다고 믿었으며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과정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당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으며 죽음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향연에서는 사랑과 죽음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랑이 영혼을 고양시키고 죽음이 영혼의 진정한 자유를 가져온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사랑이 죽음을 초월하는 힘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러한 생각은 그의 철학적 사유에 깊이를 더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그의 철학적 유산을 남기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했으며 이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넘어 진리를 추구하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통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의 유산은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며 철학적 사유의 중요성을 일깨워줍니다. 이처럼 소크라테스는 죽음에 대한 태도를 통해 많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유효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사상을 통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챕터 21. 소크라테스의 지혜와 미덕에 대한 강조. 첫 번째,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배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겸손한 태도로 유명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이나 재물보다 미덕을 중시하였고, 이는 그의 사상이 단순히 철학적인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삶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아테네의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던 시점으로 시민들의 도덕적 책임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테네 사회의 가치관입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부귀와 영화에 대한 관심이 컸으나 자신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러한 아테네 사람들의 모습을 부끄럽다고 지적하며 그들이 미덕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 없음을 증명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부유함이 곧 행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물질적 재산이 아닌 내적인 미덕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고 주장했습니다. 세 번째, 미덕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덕이란 인간의 영혼을 선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덕은 지혜에서 나온다고 강조하며 지혜가 곧 미덕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미덕에 대한 진정한 이해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번째, 영혼의 선함과 재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을 선하게 하는 방법에 집중해야 하며 재물보다 영혼에 더 큰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재물은 미덕에서 파생되는 것이지 미덕이 재물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물질적인 것에 치중하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메시지였습니다. 다섯 번째, 소크라테스의 변명에서의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지니고 있는 미덕과 지혜를 통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그가 재판을 받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미덕을 드러내며 자신이 한 행동이 올바른 것임을 변호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선택할 때 외부의 압력이나 비난에 굴복하지 말라는 교훈을 줍니다. 여섯 번째, 미덕을 통한 진정한 행복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미덕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가꾸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소크라테스의 지혜를 현대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현대 사회는 물질주의와 세속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강조한 미덕과 영혼의 선함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챕터 22. 아테네 시민들에게의 메시지.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무죄방면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이 앞서 한 말과 다르게 행동하지 않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단순히 개인적인 신념을 넘어서 아테네 사회 전체에 대한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야유를 보내지 말고 경청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는 시민들이 그의 말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그가 진정으로 아테네 시민들을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는 자신이 해를 입지 않는다고 믿으며 도덕적으로 열등한 사람이 우월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일이 신의 법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소크라테스가 단순히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변명에 그치지 않고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자신이 해를 입는 것보다
그를 죽이려는 것이 더 큰 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아테네 사회에 필요한 존재라고 주장하며 시민들을 위해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가 단순히 개인의 생명을 넘어 아테네 사회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대신할 다른 사람을 찾기 어렵다고 경고하며 이 나라에 그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아테네 시민들에게 단순한 철학자가 아닌 사회의 도덕적 나침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소크라테스의 이러한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는 종종 개인의 신념과 사회의 기대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줍니다. 그는 아테네 시민들에게 단순히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도덕적 책임과 사회적 역할에 대한 깊은 성찰을 요구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의 철학은 단순히 고대 그리스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통해 개인의 신념과 사회적 책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